중1 2학기 입체도형의 건널비와 부피에서 이번 시간에는 구의 건널비와 부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구의 건널비 공식은 이렇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r인 구의 건널비 s는 4파이 r의 제곱이다 라고 외우셔야 됩니다. 4파이 r의 제곱, 4파이 r의 제곱. 근데 그냥 외우면 약간 잘 안 외워지기도 하고 반발심도 있기 때문에 증명을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적분이나 미분에서 이제 구분 구적법을 사용해야 될 것 같은데 중학교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구가 있습니다. 구의 중심, 구의 반지름은 r이래요. 여기다가 실타래를 이렇게 촘촘하게 구를 다 둘러싸 버려요. 실타래로 이렇게 구를 다 둘러싸요. 이렇게 딱 둘러싼 다음에 딱 끊어요. 그래가지고 요것을 그대로 이 실을 이렇게 점점 빈틈없이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바닥에 이렇게 틈이 없이 이렇게 막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돌려주니까 어떤 게 되냐 하면 처음 시작점에서 여기 끝에까지의 원이 되는데 반지름이 2r이 되더래요. 2r. 그러면 반지름이 2r인 원의 넓이가 결국은 9의 건널비 아닐까요? 그래서 9의 건널비는 반지름이 2r인 원의 넓이니까 원의 넓이 2파이 r의 제곱이죠. 아니, 파이 r의 제곱이죠. 파이 r의 제곱. 2r을 제곱해줘야 되죠. 파이 곱하기 4 곱하기 r의 제곱이죠. 파이는 3.141592 점점점인 숫자잖아요. 그래서 더 이쁘게 쓰면 4파이 r의 제곱이라고 9의 건널비 공식이 나오죠. 이렇게 그냥 시각적으로 아는 게 더 좋을 겁니다. 아니, 더 좋을 뿐만 아니라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이제 그 이유는 고등학교 때 가서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4파이 r의 제곱이라는 공식을 연습을 해보죠. 첫 번째, 반지름이 5cm인 9의 건널비 s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반지름이 5니까 9의 건널비 s는 4파이 r의 제곱인데 4파이 5의 제곱이죠. 그러면 4파이 25니까 4를 곱하면 100파이 제곱 센티미터라고 이렇게 해주면 끝나죠. 9의 건널비 s. 자, 내려가 보겠습니다. 또 다음 입체도형 9가 절반 잘린 거죠. 우리 이것을 반구라고 해요. 반구 아니에요. 건널비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우선 여기 평평한 원의 넓이는 얼마예요? 반지름이 5니까 25파이죠. 그 다음 이 곡면 부분은 9의 건널비의 절반이죠. 그러니까 4파이 r의 제곱의 절반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파이 r의 제곱인 25가 되겠죠. 그래서 50파이. 그래서 25파이, 50파이를 더하면 건널비 s는 75파이 제곱 센티미터다 라고 하면 이게 답이 되겠죠. 건널비는 스퀘어의 앞글자인 s를 많이 따서 씁니다. 그러면 또 한 번 더 마지막 건널비 연습 문제입니다. 2x. 다음 그림은 반지름의 길이가 2cm인 9의 8분의 1을 9의 중심을 지나도록 잘라내고 남은 부분이다. 이 입체도형의 건널비를 구하시오 라는 거네요. 건널비 9의 8분의 1. 그러면 8분의 7 부분은 지금 색칠이 된 거죠. 건널비니까. 그러면 건널비 공식이 4파이 r의 제곱이니까 4죠. 이것의 8분의 7은 건널비를 구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 약분하고 또 하나 약분하면 14파이. 문제는 이 가운데 3개예요. 3개. 둘 다 직각이죠. 직각인 반지름이 2cm인 부채꼴의 넓이니까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3개가 있다. 똑같은 게. 근데 반지름이 2다. 그러면 원의 일부분인 4파이에다가 360분의 중심각인 90도를 곱해줘야겠죠. 그러면 3 곱하기 이게 4분의 1인가요? 그러면 여기랑 샥 사라지면서 파이 3파이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답은 14파이랑 3파이를 더한 s는 17파이 제곱 센티미터라고 답을 내면 되겠죠. 이게 9의 건널비입니다. 9의 건널비 공식을 우선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돼요. 4파이 r의 제곱. 왜 4파이 r의 제곱이냐? 9의 표면을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둘러싸고 다시 평면에다 펼쳤더니 반지름이 2배가 되는 원이 되더라. 그 원의 넓이는 2r. 그래서 4파이 r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9의 부피입니다. 반지름이 R인 9의 부피 V는 3분의 4파이 R의 세제곱이에요. 부피니까 세제곱이 되죠. 부피라는 거는 가로, 세로, 높이의 곱이니까 R의 반지름도 세제곱이 될 거예요. 근데 3분의 4파이 R의 세제곱, 3분의 4파이 R의 세제곱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나중에 9의 건널비와 부피 공식이 헷갈릴 때는 부피는 분수가 있다. 뭐 이렇게 좀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증명을 한번 해보려고 제가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9를 이렇게 정사각불로 쪼갤 수가 있죠. 정사각불로 쪼갤 수가 있어요. 이걸 촘촘히 쪼개면 결국은 여기가 이런 게 다 합쳐지면 9의 건널비가 되겠죠. 밑면을 다 합치면 9의 건널비가 돼요. 그리고 이 각불의 반지름은 높이는 R이죠. R. 그러면은 이러한 막 뿔의 합이잖아요. 사각뿔 부피의 합이 9의 부피다라고 생각해도 되죠. 그러면 사각뿔의 부피 합은 밑넓이 곱하기 반지 높이 R 곱하기 3분의 1인가요? 의 합이죠. 이렇게 되어야겠죠. 그러면 밑넓이 합은 어떻게 됐어요? 밑넓이 합은 여기 밑넓이 합을 다 하면 9의 건널비가 돼요. 이거는 9의 건널비 곱하기 R 곱하기 3분의 1 밑넓이의 합은 9의 건널비가 됩니다. 위에서 9의 건널비 공식이 어떻게 됐었죠? 4파이 R의 제곱이었죠. 4파이 R의 제곱 곱하기 R 곱하기 3분의 1이죠. 그러면 3분의 4파이 R의 세제곱이라는 공식이 나오게 되죠. 9의 부피 구하는 공식입니다. 9의 부피 구하는 공식은 3분의 4파이 R의 세제곱이에요.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봅시다. 또 이렇게 증명을 하기도 해요. 다음 그림과 같이 9에 꼭 들어맞는 원기둥 모양의 그릇이 있다. 이 그릇에 물을 가득 채운 후 9를 물속에 완전히 넣었다가 꺼내었다. 그랬더니 물이 위 사례에서 원기둥 모양의 그릇에 남아 있는 물의 높이는 원기둥 높이의 3분의 1이 됨을 알 수 있다. 이때 넘쳐 흐른 물의 양은 9의 부피와 같으므로 9의 부피는 원기둥 부피의 3분의 2임을 알 수 있다. 이게 9의 부피만큼 물이 빠져나가니까 여기가 3분의 2만큼이 남은 거잖아요. 3분의 1이 있는 거고. 일반적으로 반지름의 길이가 R인 9의 부피는 밑면인 원의 반지름 길이가 R이고 높이가 2R인 원기둥 부피의 3분의 2다 그랬네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지금 아까 위에 그림이잖아요. 그러면 9의 부피는 원기둥 부피의 3분의 2다 라는 거죠. 3분의 2다. 3분의 1만 남고 3분의 2는 물이 흘러 넘쳤으니까. 그러면 9의 부피는 3분의 2에다가 기둥의 부피 어떻게 구해요? 밑넓이 파이 R의 제곱 높이가 여기서 뭐예요? 2R이죠. 2R 그러면은 숫자는 숫자끼리 곱하면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9의 부피 공식이 이렇게도 나옵니다.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냥 증명이었습니다. 이것도 고등학교 때 미적분을 통해서 푸셔야 될 겁니다. 적분. 그러면 제가 예를 몇 개 가지고 왔는데 한번 연습을 해보죠. 한 3개 정도밖에 4개? 4개 정도 5개 정도 될 겁니다. 자, EX 반지름의 길이가 3cm인 9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 3이 3번 곱해지면 333 27이죠. 그러면 약분되면 9가 되고 36파이 세제곱 센티미터이다 라고 하면 끝나죠. 9의 부피 공식 연습해라 라는 기본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EX 다음 방 9에서 단면의 모양인 원의 넓이가 9파이래요. 여기가 9파이라는 말은 여기가 반지름이 3이란 얘기죠. 방 9의 부피를 구하래요. 그러면은 방 9의 부피니까 절반 깎아야 되죠. 3분의 4파이 27 3이 세제곱 되니까. 그럼 약분 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약분하면 9가 되고 2가 되고 죄송합니다. 18파이 세제곱 센티미터가 답이 되겠네요. 반 9니까 9의 부피의 절반을 해줬습니다. 자, 세 문제 남았네요. 세 문제. 자, EX 다음 그림과 같이
밑면인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9cm이고 높이가 18cm의 원기둥의 그릇에 물을 가득 담겨 있다. 이 그릇에 꼭 맞는 공을 넣었을 때 그릇에 남아있는 물의 양은, 그러면 3분의 2가 흘러넘치고 3분의 1만 남겠죠. 그러면 답은 그릇에 남아있는 물의 양은 원기둥 부피의 3분의 1만 남아있겠잖아요. 원기둥 부피 어떻게 구해요? 밑넓이. 반지는 9니까 81파이 곱하기 높이 18이죠. 곱하기 3분의 1. 그러면 6이 되고 486파이 세제곱 센티미터라고 답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위에서 설명했기에 편하게 풀 수 있었던 문제였죠. 자, EX. 이게 아르키메데스 실제로 묘비에 있는 그림입니다. 아르키메데스가 이 비율을 발견해서 너무 뿌듯해가지고 내가 죽으면 이 묘비에 이 그림을 남겨다오. 그래가지고 이 그림이 남겨 있습니다. 봅시다. 아르키메데스가 발견한 원기둥, 구, 원뿔의 부피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자. 다음 그림과 같이 반지름이 R인 원기둥에 꼭 맞게 들어가는 원뿔과 구가 있을 때 이 원기둥, 구, 원뿔 부피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하시오. 자, 원뿔 부피가 가장 작을 거니까 원뿔 부피 대, 그 다음에 구 부피 대, 그 다음 원기둥 부피를 한번 구해봅시다. 원뿔 부피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써볼게요. 원뿔은 3분의 1이죠. 부피 3분의 1 해주고, 밑넓이 파이 r의 제곱이죠. 높이 2r이죠. 그러면 원뿔 부피는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3분의 2파이 r의 세제곱이 되겠네요. 땡땡. 그 다음 구의 부피. 구의 부피는 공식 쓰면 되겠는데요. 반지름이 r이니까 3분의 4파이 r의 세제곱 땡땡. 원기둥 밑넓이 파이 r의 제곱, 높이 2r이죠. 그러면 2파이 r의 세제곱인가요? 2파이 r의 세제곱. 그러면 비율을 따지는 거니까 파이 r의 세제곱, 파이 r의 세제곱, 파이 r의 세제곱을 다 없애버려요. 그리고 2도 나눠버릴까요? 그러면 이렇게 쓸까요? 3분의 2 대 3분의 4 대 3분의 6이죠. 그러면 3을 다 없앨 수 있죠. 그 다음에 2, 4, 6은 약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약분하면 1대 2 대 3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뿔과 구와 원기둥의 부피는 1대 2 대 3이 된다. 요게 이제 관계입니다. 1대 2 대 3. 원뿔, 구, 원기둥에 이렇게 딱 들어맞는 이 세 개의 부피의 관계는 1대 2 대 3이란 걸 발견했나봐요. 아르키메데스가. 그래서 너무 뿌듯했다. 묘비 뒷면에도 이게 실제로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토대로 요거 해봅시다. EX. 다음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6cm인 원기둥 안에 원뿔과 구가 꼭 맞게 들어있을 때 원뿔, 구,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라 라고 했네요. 그러면 여기는 12가 되겠죠. 12cm. 그러면은 1대 2대 3이니까 원뿔 부피, 그 다음에 구 부피, 그 다음 원기둥 부피가 1대 2대 3이잖아요. 그러면 편한 걸 하나 구해요. 그래서 1대 2대 3을 하면 되잖아요. 원기둥 부피를 구할까요? 원뿔 부피를 구할까요? 1대 2대 3에서 1이 편하니까 3분의 2하고 36파이 하고 높이 12 하면 되죠. 그러면 이게 4가 되니까 6, 4, 24, 144파이가 되겠네요. 144파이. 그러면 여기는 288파이가 되고, 그 다음에 원기둥 부피는 5호 3배 해주는 거예요. 파이 써주고 3 곱하면 12. 그러면은 12에다가 3. 또 그럼 올라가면 3을 곱해주면 432파이. 이게 답이 되겠죠. 숫자가 커서 좀 애를 살짝 먹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끝났는데 9의 건널비 공식 기억나나요? 4파이 r의 제곱. 9의 부피 구하는 공식 기억나나요? 분수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 이 공식을 아셔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 공식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